안녕하세요. 웃는 바른이 교정치과 대표원장 이선호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자녀분들의 치아 교정 때문에 망설이시거나 궁금해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게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골격이나 얼굴 모습, 또 치아 형태까지 담기 때문에 유전적인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안 좋은 습관들. 예를 들면 턱을 내밀어서 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턱을 한쪽으로 괜다든지 하면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부정교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치가 있는 경우에 유치가 좀 일찍 빠지거나 빼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맹출하게 되는 연구치의 방향이 좋지 않게 되면서 부정교합을 유발하기도 해요. 정말 증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교합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보통의 경우는 앞니가 반대로 물린다면 주걱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배열에 관계된 문제인데 유치가 너무 일찍 빠져서 그쪽으로 치아들이 이동하면서 연구치가 나올 공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덧니처럼 맹출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가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매복치라고 해서 치아 이동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주변에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증상들마다 그리고 부정교합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치료받는 시기가 달라져요. 주걱턱 같은 치료는 어릴 때 하면 할수록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 3학년 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주걱턱의 반대인 무턱 같은 경우는 사춘기 1, 2년 전쯤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배열적인 부분 아니면 뭐 돌출입 이런 부분들은 연구치가 어느 정도 다 맹출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제가 설명드려도 정말 제각각이죠. 병원에 오셔서 한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한 후에 치료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정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주걱턱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뼈가 좀 말랑말랑하고 골격 자체를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됐을 때 주걱턱 치료를 한다면 골격 자체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수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이제 골격적인 부분은 그래서 어렸을 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적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뼈가 말랑말랑하고 배열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덧니나 배열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를 뽑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성인이 된 후에 아니면 치료 시기를 놓친 후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덧니가 그 자체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발치 교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소한 2년 정도는 잡고 해요. 물론 이건 성인 교정, 청소년 교정 기준이고요. 1차 교정 치료는 조금 더 일찍 끝나기도 해요. 보통 1차 교정 치료를 할 때 배열을 잡는 교정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치료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이제 골격을 잡는 경우는 주로 잘 때만 장치를 끼거든요. 그런 경우는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를 보게 돼요.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게 정말 반응이 좋다면 조금 더 일찍 마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응이 좋지 않고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된다면 조금 더 끼기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2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정 장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교정을 위한 1차 교정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치가 다 맹출했을 때 치열을 배열하기 위한 장치로 나뉘게 돼요. 주로 이제 이런 장치들이 아이들이 이제 잘 때 끼는 골격적인 장치예요.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을 잡는 교정은 치아 표면에 붙이는 장치예요. 이런 거를 고정성 장치라고 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즉 고정되어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24시간 입 안에 붙이고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장치는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이 장치는 마찬가지로 이제 뺐다 꼈다 하는 장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장치를 이용을 해서 치아 배열을 하기도 하고 골격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장치를 많이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은 소화교정 같은 경우는 장치를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성숙하고 어느 정도 잘 따라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장치를 잘 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장치의 종류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양치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정 장치가 들어가게 됐을 때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충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들 이뻐지기 위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배열만으로도 미소가 변하기 때문에 이뻐지는 건 분명히 맞지만 뭐 눈이 커지거나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게 할 수는 없어요. 교정 치료 했을 때 가장 얼굴이 변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돌출입 교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벌어져 있던 입도 다물어지고 그리고 입술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치료 중에 하나예요. 돌출입 교정 다음으로는 주걱턱 교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턱이 나와 있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주걱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보기도 안 좋지만 청소년이나 소아시기에 주걱턱 교정을 한다면 얼굴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씹는 것도 좋아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지 장치를 제작해 드리고 입안에 고정성 유지 장치를 부착해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주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 장치를 잘 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체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크게 생기진 않고 나중에 살짝 틀어지거나 아니면 공간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수정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이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랑 고민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그 이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치아에 브라켓이라는 장치를 달고 철기를 깔고 있으면 거의 2차 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은 뭐냐면 나이로 나뉘는 게 아니고요. 영구치가 다 맹출했냐 안 했냐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영구치가 맹출하기 전에 유치열기에 있거나 아니면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된 혼합치열기의 경우에 교정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1차 교정이라고 해요. 영구치가 다 맹출한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2차 교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교정에서도 나뉠 수가 있는 게 1차 교정에서도 골격적인 부분을 잡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맹출한 몇 개 안 나온 영구치만 배열을 잡는 것도 1차 교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차 교정을 시작한 후에 2차 교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영구치가 다 나온 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차 교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치료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때마다 이런 장치를 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담감만 잘 극복을 한다면 적응하는데 크게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1차 교정 같은 경우는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기 전에 양치를 하고 장치를 끼고 밤에 잠이 들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차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입안에 없던 게 들어가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치가 아무래도 부피가 있다 보니까 입안에 상처도 생기고 철사도 이제 움직이면서 찔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아에 힘이 전달이 되면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로 치아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교정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약한 힘을 적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부분은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너무 아프면 어떡하나, 뭘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마다 이게 통증에 대한 역치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정말 너무 아파서 끼기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끼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강한 힘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세게 치아를 움직이다 보면 치아에 강해지는 힘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힘으로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면 통증적인 부분도 이제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치아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약한 힘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정용 장치에 대한 부피나 찔림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수면 교정 장치이기 때문에 불편감도 덜하고 치아 움직임도 조금 더 천천히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용되는 힘의 크기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덜 생기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시라면 인비절라인 장치를 권유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1차 교정을 하냐, 2차 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치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기간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따른 차이가 있게 되고, 보통의 경우는 2차 교정의 치료비보다 1차 교정의 치료비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리고 나중에 1차 교정에서 2차 교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비용만큼 차감이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1차 교정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뉘어보게 되면 브라켓이냐 인비절라인이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게 돼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브라켓 교정보다는 인비절라인 장치의 치료비가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 브라켓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서도 뭐 메탈 브라켓이냐 아니면 뭐 세라믹 브라켓이냐 아니면 뭐 자가결찰 브라켓이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부담이 적은 방향의 장치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너무 목돈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즘에 폐업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분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사마다 이제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알아보셔서 선택하시면 크게 부담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치과에서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정치료가 보험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최근에는 치아보험, 이제 사보험 중에서 1차 교정의 경우는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이 있으신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약관을 확인해 보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띄어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치를 뭐 분실했거나 장치가 파손이 됐거나 치료 비용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초기에 들었던 비용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중간에 뭐 스크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장치를 분실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면 소정의 비용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정 치료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지 장치를 제공해 드려요. 하나는 치아 안쪽에 붙어 있는 고정성 장치고요. 두 번째는 뺐다 꼈다 하는 이제 가철성 장치예요. 이 두 가지 유지 장치를 제작해 드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교정 마치고 한 달 후에,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3개월 후에,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이제 6개월 간격으로 내원해서 체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정기 관리 동안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유지장치가 잘 붙어 있는지, 변형된 곳은 없는지, 잘 끼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그리고 충치가 있는지도 확인해 드리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 내에 혹시 뭐 떨어지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관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지켜주시면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보통 교정치료가 잘 되었고 교합이 잘 이루어졌다면 크게 틀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유지장치를 끼지 않은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치아들은 서서히 원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틀어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힘들게 교정치료를 하셨고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껴주시고 관리받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변해요. 하지만 교정치료를 마친 후에 반듯한 상태에서는 약간만 틀어지거나 약간만 공간이 생기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관리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유지 관리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들이 많이 생겨서 대부분의 경우는 잘 따라와 주시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유지장치를 안 한다라고 해서 꼭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지장치를 열심히 껴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관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홀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죠. 간혹 이제 저희 병원에 교정 마치시고 몇 년 만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충치도 안 생기고 틀어짐도 없고 유지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정말 몇 년 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이 흐른 만큼 치열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치아 교정을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진단을 잘 하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가야지, 목표를 정하고 가는 중에 우왕좌왕한다면 치료 기간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제가 처음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해진 약속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내원해 주셔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거나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 기간에 관한 부분은 치료 계획을 정확히 세우느냐,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내원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치료 기간이 많이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도 또 이제 여러 병원들이 폐업을 하면서 방학 때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병원은 제가 또 젊고 그리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